총질은 누가 했나? 어제죠. 어제 그 이준석 국민의힘 그 당대표, 물론 지금 직무 정지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가처분 소송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뭐랄까, 소송으로 치면 패소를 한 거죠. 이런 일은 참, 물론 그 집권 초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집권 초기에,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요번에 좀 특이했어요. 그죠? 판사가 오히려 그 민주당에서 엿먹이는 게 아닌지. 지금 엿먹이는 상황이 돼버렸죠. 왜냐면,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비대위도 정지, 당대표도 정지, 고선동 원내대표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어쨌든 7월달에 정지됐나요? 그러면 어쨌든 12월달까지는 이 상태로 그냥 가야 된다 이 말인데, 그죠? 골치 아프죠.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골치 아파요. 그죠? 어쨌든 지금 상황은 비상 상황이긴 해요. 당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도부도 다 사퇴를 했고, 어쨌든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아니든 간에 비상 상황이긴 한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근데 모양새가 좋지 않죠.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를 지거나 그 박지원 씨, 민주당 박지원 씨처럼 그 선거를 이렇게 대패하게 되면 그 핑계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책임을 이렇게 덮어 씌우죠. 그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씨도 패전 처리용이 아니었나,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근데 이제 상황이 선거를 이겨가지고 바뀐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과거에 제 기억을 떠올려 보면, 보통 이렇게 선거에서 져가지고 나가라고 하죠. 책임을 지고, 선거에 책임을 지고 보통 본인 스스로가 사퇴를 하죠.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번 경우는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없는데 약간 강제로 사퇴를 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게 있다면서요. 추석이 지나면 이준석 씨의 무슨 뇌물수수죄 공소시효가 끝난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징계는 어떻게 합니까? 더 애매한 상황이 되죠. 그죠? 수사를 좀만 끌어버리면, 자료 조사한다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관련 조사한다고, 조사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조사하다 보면 공소시효가 설령 2015년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버리죠. 그죠? 그러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만약에 주석군이, 이준석 씨가 뇌물을 받고 성상납을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런 걸 안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죠. 어쨌든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받았다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뻔뻔스럽게. 그죠? 그리고 이준석 씨가 지금이야 이제 당대표를 해가지고 뭐 약간 힘이 있어 보이지만,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뭐 이준석 씨를 봤을 때 뭐 그렇게 저 사람이 뭐 그렇게 청탁을 할 만큼 뭐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저 같으면 유승민 씨나 그 김무성 씨한테 청탁을 하지, 저는 이준석 씨한테 청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더 확실한 사람한테 청탁을 하지. 그죠? 뭐 아무튼 좀 말도 안 되는 약간 이상한 상황,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상한 상황. 만약에 최근에 받았으면 모르죠. 그죠? 최근에 뭐 뇌물을 받거나 상납을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과거에 기억이 가물가물하 그런 시기에 했는지 안 했는지 증인 확보하기도 힘들고 CCTV라도 확보하기 힘들고, 물론 누군가가 조사를 하긴 했겠죠.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정 같은 데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걸 근거로 뭔가 하지 않았을까? 그죠?
아무튼 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그죠? 본인은 알겠죠. 본인만 알겠죠. 어쨌든,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 2015년 뇌물 받은 것까지 해도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 아무튼,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죠. 무슨 게임 회사에서 지분을 받은 검사였나? 나중에 수사를 받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가지고, 수사받던 도중에 끝나버린 그런 사건도 많았죠. 아무튼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그죠? 그럼 총질은 누가 했나?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죠. 내부 총질. 이준석 씨가 당 내부에 총질을 했다? 이런 얘기,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총질은 누가 했나? 그죠? 당대표로서 당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는, 잔소리를 하는 거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정당이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이준석 씨가 낸 의견이, 저게 좋은 시스템이다. 그러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뭔가 해보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정당, 좀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고자 젊은 당대표가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 와중에 좀 기존의 한국 문화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불만을 샀을 수가 있겠죠. 실제로 나이도 어리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5, 60대가 많기 때문에 60대 이상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들뻘 되는 당대표가 이리저리 저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거슬릴 수도 있겠죠. 그죠? 준석군도 다음에 혹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죠? 좀 더 예의를 갖추고, 물론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충분히. 그죠? 아니면, 서면으로 대면이 불편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든지. 그죠? 서면으로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죠? 대통령 선거 승리하고 나서 정당 지지율이 탄핵 이후에 첫 번째로 50% 돌파했어요. 그죠? 참 분위기가 좋았죠. 그죠? 이제 여당도 됐고, 아직 여소야되긴 하지만, 대통령도 정권 교체도 이뤄냈고, 또 지자체 선거도 이겼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정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왜 지도부를 바꾸나요? 왜 최고위원들을 바꾸나요? 정당 지지율이 높은데 왜 바꾸죠? 선거도 이겼고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요? 그럼 누가 바꾸라고 했나? 청와대겠죠. 그죠? 그죠? 청와대에서 바꾸라고 한 거죠. 그죠? 왜 바꾸라고 했나? 이유는 모르겠죠. 이유는 모르죠. 그렇다면 총질은 누가 했나? 청와대가 했겠죠. 그죠? 청와대가 한 거 아닙니까? 왜 했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총질을 했댔으면 아직도 장관 6개월이 지났는데 인수위원회까지 포함하면 6개월, 지금 7개월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아직도 공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장관 인선 문제가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죠. 그죠? 6개월째 하고 있어요. 보통 장관 임명 같은 거는 인수위원회에서 끝내야 되지 않나요? 그죠? 인수위원회에서 끝나고 바로 딱딱딱 올려서 끝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청문회하고 끝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3개월 동안 검토를 안 해봤나요? 그죠? 지금 아직도 장관이 공석이에요. 그죠? 그리고, 문제는 공석인 것도 문제지만, 추천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 그냥 정권을 진행해야 되니까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자진 사퇴한 사람도 있고, 얼마나 총질을 해댔으면, 얼마나 국회 정당에 국민의힘이 총질을 해댔으면 장관 인선할 그것도 없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산재해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죠.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야당이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죠. 여당일 때도 안 하고 야당일 때도 안 하고 희한한 당이에요, 그냥. 근데 웃긴 거는 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냐 이 말이죠. 정당 지지율이 왜 올라갈까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데, 그런데 저놈의 지지율은 왜 올라갈까요, 그죠? 그리고 이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 흥행이 실패했죠. 그죠? 전라도 지역에서 유효 당원이 50% 정도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죠?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는 거 흥행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전라도 지역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별로 그렇게 탑탁하게 않게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뭐 아무튼, 이슈가 좀 묻혔어요. 그죠? 물론 메인 뉴스를 뭐 한두 번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전당대회 흥행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차피 여소야다이기 때문에, 민주당 혼자서 법안 통과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차피 국회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민주당 혼자서 다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보통 이럴 때는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뭐 천막 농성 같은 거 하고, 단식 농성 같은 거 하고, 그죠? 뭐 어떤 특정 법을 하나 꼬집어가지고, 만약에 뭐 검수완박 법이 있다. 그러면 검수완박 결사 반대 이러고 하고 단식 농성하고 뭐 그런 거 하죠. 근데 뭐 딱히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여소야다라서. 어차피 가서 앉아 있는 거 외에는 뭐 질문이나 몇 개 하고, 그죠? 그냥 확인하는 차원, 장관 불러서 그냥 이야기하는 차원. 어차피 장관도 여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소리를 못 하겠죠. 그죠? 어떤 뭐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어차피 날카로운 질문 하는 거 민주당 쪽 사람들이 날카로운 질문 할 테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환율 1,300원대.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어차피 공소시효가 9월 달에 끝나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준석군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전당대회를 하자. 최고위원도 다 사퇴를 했고, 이 상태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준석군을 당대표에 출마시키는 조건으로, 징계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전당대회를 하자. 협의하에, 새로 선출하자. 그렇게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죠?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전당대회 비대위, 지금 주호영 의원인가? 비대위원, 전당대회 준비를 계속 하면서, 준석군 만나서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거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이걸 내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전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준석군도 너무, 자기가 챙길 건 챙기겠지만, 자기가 또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만나서 좀 발전적인 방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조금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좋지 않나. 서로가 좋을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새 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허건하고 짜증 나겠지만,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행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이슈몰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당대회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석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준석군이 징계를 이제 풀어주는 대신, 전당대회를 하는 조건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본인도 출마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죠?
어차피 공소시효도 끝나가고 의미가 없잖아요. 더 이상 묶어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당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뭔가 해법을 찾아내는 게 좋지 않나. 환율 1300원대 지금 꽤 오래됐죠. 환율 1300원대 이제는 1300원대가 익숙해질 정도로 계속 그 환율이 1300원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정부에서 뭐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죠? 근데 뭐 이거 국제 유가가 오르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1300원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약간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한국은 1300원대예요. 그죠? 근데 전 아직도 정부에서 개입하는 거는 반대예요. 오히려 만약에 이거를 적절히 잘 이용을 하려면 해외에 이렇게 나가 있는 원을 달러로 적절히,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좀 바꾸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러니까 원을 회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면 1300원대 환율이면 우리가 30% 정도 더 가지고 오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1000원대면 1000원대보다 보통 우리가 1100원대를 유지를 많이 하니까 한 최소한 그래 1100원대라고 봤을 때 봐더라도 한 200원 정도 20% 정도 우리가 원을 더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적당한 수준에서 적절히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죠? 갑자기 환율을 확 떨어뜨린다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적절히 회수를 해가지고 원을 회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을 좀 올리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도대체 원이 얼마나 풀렸길래 아직도 1300원대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고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살림을 살았길래 원을 엄청나게 풀었나 보죠. 스와핑을 많이 했나 보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스와핑을 했나 보죠. 그죠? 어딘가에서 원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인데 빨리 이 환율 문제는 어떻게든 환율 문제하고 지금 부채 문제, 외화 부채 문제 1800조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죠? 단기간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그죠? 매년 조금씩 좀 단기 부채를 일찍 좀 갚고 장기 됐으면 부채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늘리는 뭐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환율이 계속 오를 거고 환율이 한국도 오르고 연준도 오르기 때문에 환율이 내릴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제 제로금리 시대는 당분간 없을 거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죠? 이자가 1%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1800조에 1%면 얼마예요? 180조, 18조 되잖아요. 1%, 지금 1% 아니죠. 한 2, 3%까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이자만 1년에 50조가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50조면 다른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작은 이자가 이제 나가는 돈이 뭐, 일본은 더 심각하긴 하죠. 일본은 빚이 이경이니까. 1년에 200조가 이자가 나가죠. 1%만 해도. 일본이 뭐 경제가 우리보다 크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년에 이자가 200조나 나가는 건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리고 일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죠? 예전 같이 뭐,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같은 게 화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무튼, 뭐 그런 국제 경제의 어떤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총질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뭐가 문제인가? 과연 당대표 바꾸는 게 먼저인가? 경제와 나라 살림,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태가 어떤지 분석하는 게 먼저인가? 그죠? 뭐가 먼저가 돼야 되나? 그죠? 초법적 당대표 밀어내기. 이런, 앞서도 얘기했나? 이런 일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준석 씨하고 좀 다른 건 뭐냐? 대부분은 선거를 지고 사퇴를 한 그런 형국인데,
요번 사건, 요번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선거를 이기고 밀어내기를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약간 프레임 씌우기, 누명 씌우기,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나 그 비서관의 생각은 선거 때 유언비어가 선거 때 유언비어가 퍼져나가지 않게 일단 선거를 끝나고 나서 어떻게 막아보자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일단은 들어주는 척하고 선거 끝나고 어떻게 수사를 하는, 검찰에 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왜냐면 선거 때 그런 이슈, 저번에 우리가 총선 때 그래가지고 이상한 이슈 좀 나와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에 그 대패를 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유언비어 이슈든지 사실이든지 사실이지 아니든지 선거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일이면 일단 맞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안정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일단 시간을 끌어보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 그쪽에서 협박을 하니까 아마 들어주는 척 했겠죠. 안 그러면 퍼뜨릴 테니까. 지금 이슈화되는 이유는 이제 돈을 안 주니까 투자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적어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아마 언론에 찔렀겠죠, 그죠? 그거는 누구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예상이 가능한 일이니까. 그죠? 아무튼, 이게 절차가 적법했나? 과연 이렇게, 선거에서 2번이나 대승을 한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밀어낸다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건 지지율하고도 연결이 돼서 나타나고 있죠. 그죠? 계속 하락하고 있죠. 30%대도 안 나오고 있죠. 본인은 지지율 그렇게 신경 안 쓴다. 그거는 지지율이 신경 안 쓴다 이런 거는 본인이 어떤 개혁적인 일을 했을 때, 가령 4대 연금을 통합하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럴 때 하는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그런 건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4대 연금 통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텐데, 그죠?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그죠?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가지 탄핵 사유 중에 아마 가장 저항을 많이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가장 저항을 많이 받았던 게 김영란법이 아닌가. 부정부패 방지법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가장, 저항을 많이 받았던 건 그건 것 같아요. 부정부패 방지법. 그죠? 마찬가지로, 연금은 통합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메꿔주는 연금의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연금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이런 건 빨리빨리, 이런 건 지지율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죠? 대한민국을 본다면, 멀리 본다면, 연금 문제는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당신들이 제일 좋다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연금 액수가 날로 커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금개혁 같은 걸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텐데. 그죠? 근데 이렇게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높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높을 때 해서 약간 떨어지는 걸 버텨야 되는데, 이미 스스로가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죠?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청와대 일, 장관 인선부터 먼저 집중을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다 보면, 그렇게 돼서 장관이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준석 씨 임기가 끝나게 되고,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 텐데, 계속 총질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죠. 맞아? 여기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태가 온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죠? 한 가지 일에, 자기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죠? 여기저기 간섭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아무튼, 총질은 누가 했나? 총질은 누가 했는지, 여러분들이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누가 총질을 먼저 시작했는지는 잘 아시겠죠, 그죠? 칼질을 했나?